자, 한국어로는 능형, 리치가 이렇게 능선처럼 생겼다고 해서 능형입니다. 능형 회귀입니다. 그 다음에 능형 회귀랑 라쏘 회귀는 모두 축소 방법에 해당하는데 왜 축소란 말이 붙었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전통적인 모형 선택 방법론들 아까 얘기했지만 가능한 모든 회귀,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 단계 선택법 얘네들은 뭐 방법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살펴보면은 부분 집합을 미리 선택한 다음에 피처의 부분 집합을 미리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애들에 대해서 최소 제곱법을 풀었었죠. 그 다음에 그거는 최소 제곱 기준이고 회귀 기준이고 만약에 로지스틱 선형의 즉 분류 문제에서도 모형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역시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것만 그 오차 제곱합에서 음의 로그 가능도로 바뀌는 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할 건데요. 피계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회귀를 돌리긴 돌리는데 뭘 할 거냐면요. 자, 최소 제곱 문제 있죠? 우리의 그 최소와 대상, 뭐 레지듀얼 서머 오브 스퀘어든가 아니면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손실함수 있죠? 손실함수란 녀석 자체에다 어떤 규제를 걸어가지고 개수 추정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 볼 겁니다. 자, 규제는 무슨 말이냐면요. 개수의 탐색 영역에 제약을 걸거나 아니면 최소화 대상의 목적 함수에다가 벌점항을 추가할 겁니다. 자, 최소화된 손실함수라고 쓰겠습니다. 무엇은 조금 수식을 쓰면 더 감이 적절하게 오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통 최소화시키고 싶은 목적 함수 뭐가 있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시그마 inf n까지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빼기 베타 트랜스포즈 x i 제곱, 뭐 회귀 문제면 이렇게 했고 최소 제곱이면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은 in부터 n까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틀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y i x i 트랜스포즈 베타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식의 로스 펑션도 얘네들 있죠. 잠깐만 여기다가 베타 제로 더하기 집어넣는데 네. 이게 지금 최소화 대상의 손실함수인데 제약을 집어넣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여기 최소화 대상에 지금 앞에 사실 최소화에 뭐 있습니까? 베타 제로는 실수, 베타는 p 플러스 p 차원 벡터 이렇게 전체 그 p 플러스 1차원 유클리디안 공간 영역에서 베타 제로와 베타의 조 함수를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랑 베타를 탐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이었다면요. 여기서는 자, 여기 영역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자, 탐색 영역에 제약을 가한다는 말은 요 영역을 조금 제약을 준다는 뜻이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뭐 어느 것 하나 베타 제가 뭐 0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타 제가 뭐 s보다 작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이 탐색 대상 영역에다가 이렇게 그 제약 조건을 준다는 건 사실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라그랑즈 승수법 기억하십니까? 자, 라그랑즈 승수법의 철학을 잘 생각한다면은 요 베타 제로랑 베타의 영역에 제약 조건을 주는 거는 손실함수의 특정한 뭐 이렇게 벌점 이렇게 뭐 베타 제가 x보다 작으면은 뭐 베타 제 빼기 뭐 s 이런 식으로 벌점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합값들을 추가하는 방식을 이게 동치라는 걸 보이실 수 있죠. 자, 어쨌건 규제 제약을 가하든지 아니면은 벌점항을 추가하든지 걔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냥 손실함수를 최소화했을 때 적합값과 비교해서
적합값들을 0쪽으로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약 조건에 이 베타에 L2 놈이 걸려 있으면은 L2 규제 또는 능형 회계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회계 개수의 원놈에다가 적당히 뭐 규제나 벌점을 건다면은 라쏘 회계라고 부를 겁니다. 자, 방금 여기 제가 수식으로 쓴 거는 뒤에 다시 등장할 테니까 지금 당장 뭐 이해하시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죠. 규제된 선형회계는 규제가 되지 않은 그냥 최소제곱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학습기 예측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함수 공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복잡성을 감소한다는 말로 좀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편향은 더 커지겠지만 분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규제 기반의 추정 방법론, 리츠와 라쏘의 가장 큰 틀의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론으로 돌아가서 능형 회계부터 좀 깊숙이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 아이디어를 픽스하기 위해서 우리의 로스는 무조건 레지듀얼 서m 오브 스퀘어스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물론 여기에 베타 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레지듀얼 서m 오브 스퀘어스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레지듀얼 서m 오브 레지듀얼 스퀘어를 이렇게 다 썸 할 겁니다.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거는 그 잔차 제곱합 RSS 한국어로는 잔차 제곱합이죠. 잔차 제곱합을 가능한 모든 개수 그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제로는 스칼라, 인터셉트를 대표하는 스칼라로 쓰고 베타를 P차원의 그 인풋 P처라고 쓴다면은 그 잔차 제곱합이라는 녀석은 자료 개수, 트레이닝 세트가 i는 1부터 i는 n까지 주어졌을 때 실제로 관찰한 y값 빼기 우리의 그 함수 공간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라는 함수 안에서 가능한 그 함수 값들의 죄송합니다. yi 실제 값 빼기 이게 우리의 함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예측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했죠. 자, 그래서 xi와 베타를 다 스칼라로 풀어서 쓰면 P차원이니까 P차원 스칼라로 풀어서 썼습니다. 똑같이 xi 트랜스포즈 베타 쪽을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능형 회귀라는 것은요. 자, 능형이 붙었으면 이겁니다. 그냥 최소화 시키는 게 아니라 자, 옆에 그 잔차 제곱합에다가 자, 베타의 L2 놈이 있죠? 자, 베타의 L2 놈의 제곱이네요. 베타의 L2 놈의 제곱, L2 놈이라는 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 썸이죠. 그 제곱이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람다만큼 곱해서 추가한 것까지가 우리의 최소화 목적 함수가 됩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생뚱맞게 뭐 하나를 추가해놨죠? 원래의 로스 펑션에다가 이렇게 오리지널 로스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로스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추가해놨죠. 자, 실물로 데이터 로스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좌측 파트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뒷장에 등장할 텐데 페널티 텀이라고 보통 씁니다. 기우제항. 또 어떤 다른 맥락에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손실. 자, 위에 규제항 그렇게 벌점항이라고 씁니다. 자, 웬만하면은 이번 수업에서 이 벌점항을 제가 규제 손실이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손실은 여기 이 데이터에서 오는 손실 함수를 제가 주로 손실이라고 부를 거고 오른쪽에 파란색은 제가 벌점항이라고 많이 부를 겁니다.
벌점항에 붙어있는 람다는 미리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율해 놓는 모수라고 해서 튜닝 파라미터, 영어로는 튜닝 파라미터고 한국어로는 조율 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함수의 성질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슬라이드의 식을 그냥 그대로 붙여온 것일 뿐인데요. 제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점항이 붙어있는 이 규제 문제, 능형회귀의 그 문제의 추정 개수 최소화 원을 그냥 베타 햇이 아니라, 그냥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햇이 아니라, 자, 이렇게 람다랑 r까지 붙였습니다. 여기서 r은 능형회귀의 그 영어인 리찌를 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면은 리찌 추정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찌 추정량이 이 람다의 선택에 따라서 이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자에 람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자, 다음 곡지로 볼게요. 자, 제가 이 규제항을 여기 그 L2놈 제곱을 이용해서 람다 곱하기 베타의 L2놈 제곱이라고 썼는데 괜찮으신가요? 앞으로 이렇게 다 성분으로 다 풀어서 쓰는 거랑 그다음에 L2놈 그 표현으로 쓰는 거를 계속 혼용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L2놈을 이용해서 그 추가적으로 붙은 요 항을 우리는 L2 규제항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벌점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벌점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각 성분의 제곱을 다 모아서 더해놨죠? 그럼 이 규제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얘를 0에 가까이 가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얘를 0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모두가 0에 가깝게 될수록 이 규제항은 0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당장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 규제항이 아예 없을 때랑 비교했을 때 이 규제항이 존재함으로써 이 그냥 최소 제곱만 있을 때보다 베타 j 의 각 적합값들이 0쪽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음표 느낌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자, 왜 벌점항의 존재가 적합값을 0쪽으로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자, 우선 람다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의 그 첫 번째 세부 꼭지입니다. 람다가 0이면은 저 1번 식에서 람다가 0이면은 벌점항이 없는 거니까 그 주어진 목적 함수는 그냥 최소 제곱 로스 펑션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베타의 추정값에 축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그 최소 제곱 추정량을 베타 LS라고 나타냈을 때 베타 햇 LS랑 람다가 0일 때의 그 능형회귀의 추정량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람다가 엄청 크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은 1번 식에서 좌측에 여기 좌측 파트는 좌측 파트부터 우측 파트에 뭐 이렇게 10만, 100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봐. 자, 그럼 10만이 붙어 있는 오른쪽 항이 자, 이렇게 전체 이 두 개의 썸을 작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10만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최대한 좀 작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베타의 추정값, 그 베타 람다 이렇게 r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람다가 크면 클수록 베타의 추정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람다가 대충 무한대라고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람다 j들이 이그젝틀리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우리가 실제로 무한대의 람다를 고려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극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그 중간은 어떨까요?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1번 식에서 벌점항의 비중, 오른쪽 항의 비중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베타의 추정값이 여기 그 베타가 0일 때는 그 리스트 스퀘어 추정량이랑 똑같고 베타가 극대로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가면은 베타 그 추정값이 0이고 그 가운데서는 베타의 추정값이 0쪽으로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건 자, 베타가 람다에 따라서 람다가 커질수록 적합값이
점점 축소가 된다는 건 위에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람다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면서요. 적절한 람다는 어떻게 고를까요? 사실 람다는 훈련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니까 람다의 선택은 곧 모형 선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람다는 초모수, 영어로는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훈련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하는 애입니다. 훈련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는 애면은 무조건 검증 오류나 아니면 교차 검증 오류로 다 비교 후에 교차 검증 오류나 검증 오류를 가장 낮추는 람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다른 설명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사실 람다를 선택한다는 거는 손실함수 최소화 문제의 함수 공간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람다 하나 선택하는 것마다 함수 공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수 공간 하나 선택하는 게 모형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모형 선택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교차 검증이나 아니면 검증을, 아무튼 검증 세트를 만들어서 검증 오류를 재야 된다 그랬었죠. 자, 아무튼 쉬운 설명이건 어려운 설명이건 람다 하나가 모형 하나를 람다 하나 자체가 모형 하나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람다의 선택은 검증 오류나 교차 검증 오류로 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람다가 크면 커질수록 1번식의 적합값의 베타의 적합값은 점점 0쪽으로 작아진다는 거. 자, 그 직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선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ISLR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셋 하나 썼습니다. 크레딧 열어보시면요. 그 중에 반응 변수로 그 잔액 밸런스 썼고요. 다음에 남은 10개의 변수들을 모두 설명 변수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 그림은 뭐냐면요. 자, 람다를 조금 작게 한 것부터 크게 한 것까지, 자,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4승까지 로그 스케일로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그때 나오는 그 능형획이 개수들 있죠. 람다에 대응되는 그 능형획이 그 10개 변수들의 개수를 쫙쫙쫙 살펴봤습니다. 람다가 크면 커질수록 점점 그 베타 적합값들이 조금씩 뭐 중간중간 커지는 경향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0쪽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람다가 계속 커지면은 자, 이그젝틀리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한대가 될 때까지 람다가 무한대가 될 때까지 이그젝트 제로가 되진 않지만 계속 0에 무한히 가까워져 가는 그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동일하게 람다에 따른 그 람다의 추정 개수를 나타냈지만 그 가로축이 람다인 게 아니라요. 그 람다에 대응되는 어떤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돼? 자, 이게 축소되기 전 있죠. 최소 제곱 추정량의 최소 제곱 추정량의 L2놈에 비교해서 점점 축소된다면서요. 그래서 지정된 람다에 대한 그 회귀 개수의 L2놈을 이렇게 분자분모로 해가지고 그 녀석이 1일 때부터, 이때 람다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점점 0이 될 때까지 람다 커질 때까지 가로축만 바꿔가지고 오른쪽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율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최소 제곱 추정량과 비교해서 요 L2놈 관점에서 그 크기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축소됐는지가 지금 오른쪽 그림의 가로축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게 람다가 커질수록 베타 제이의 적합값이 점점 0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 경향이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정비례하게 이 축소량에 정비례하게 각 개수들이 딱 선형적으로 딱딱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축소되는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그 축소된 메커니즘이
막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노트를 하자면은, 자, 이 변수에 들어갈 각 변수는 모두 표준화 작업을 한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각 컬럼마다 미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해놓은 다음에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세트에서 각 열마다 베리언스가 1이 되도록 맞춰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스케일 인베리언시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살펴보시죠. 자, 벌점이 들어간 회귀 문제의 최대 주의점입니다. 자, 일단은 비포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 기반의 회귀계수는, 자, 이거 적절한 한국어 번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케일 인베리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xj를 c배 하면은 그에 대응하는 최소제곱 회귀계수는 정확히 딱 c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금전 단위로 이렇게 x가 들어오니까 막 그 x가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스케일 다운 시키기 위해서 그 금전에 해당하는 변수를 한 1000분의 1배 정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1000분의 1배 된 변수의 회귀계수는 정확히 1000배가 됩니다. 수식으로도 살펴볼까요? 자, 최소제곱이라는 거는 민 베타 제로 베타, 여기서는 요 yi, sum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sum j는 1부터 p까지 xij 베타 j 제곱이죠. 자, 얘를 베타 제로랑 베타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게 최소 제곱법이었습니다. xj를 10에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서 모든 i에 대해서 요 j번째 텀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j는 다시 이렇게 써야겠다. 자, 특정한 j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xi 3에 대해서만 xi 3에 1000분의 1 했어요. 지금 c가 10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j가 3일 때만 1000분의 1이 들어간 게 되죠. 자, 그럼 옆에 있는 베타 j가 어떻게 해줄까요? 자, xij에서 j가 3일 때만 1000분의 1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베타 j 자리만 곱하기 100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전체 그 최소화 문제는 변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 최소화하는 작업의 관점에서는 특정 변수 하나가 상수배가 됐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상수배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수식을 좀 간단하게 쓰면은 j번째 변수를 어떻게 상수배를 시키건, 자, 최소화 문제를 풀고 나서 xj, 베타 j는 무조건 동일하게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향이 페널티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소화하고자 하는 문제는 저렇게 로스 텀만 있지 않고 페널티 텀이 같이 있죠. 람다 곱하기 j는 1부터 p까지 베타 j 제곱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약간 좀 애매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xij 쪽에 1000분의 1 됐어. 자, 그러면은 그 1000분의 1을 받아서 베타 j가 1000배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베타 3만 1000배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마치, 그러니까 xij를 1000분의 1을 곱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 페널티 텀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베타 1 제곱 더하기 베타 2 제곱 더하기 1000 베타 3 제곱 더하기 이런 거를 이렇게 최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000분의 1을 로스 텀에서는 1000분의 1을 xij에서 1000분의 1 곱한 거를 베타 j에 1000 곱한 거로 넘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페널티 텀이 또 바뀌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면은 그 특정 변수의 상수배가 우리가 푸는 우리의 그 규제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규제되는 방식이 변하면 그 원래 로스 펑션 더하기 규제항
전체 그 문제의 미니마에서도 변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인입 변수의 상수배가 회귀의 개수 전체를 베타 3뿐만이 아니라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크게, 베타 0 포함해서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수의 스케일링에 따라서 적합 결과와 모형 성능이, 적합 결과가 달라지니까 모형 성능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L2 발전왕에 들은 능형 회귀에만 포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소개드릴 라쏘 회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할 것, 변수를 어떻게 스케일링 하냐 자체가 적합 결과와 그 적합 기반의 예측값 모두를 바꾸게 한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자체가 모델의 성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리 방식부터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귀찮죠? 보통 실무적으로는 교재된 회귀 문제를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이렇게 능형 회귀나 라쏘 회귀 문제를 고려하신다면은, 자, 연속형 변수들은 보통 분산을 1로 미리 스케일링 한 다음에 투입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2, 4형, 2, 4형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산을 1로 맞추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0, 1이니까요. 2, 4형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맞춰주진 않는데,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1로 맞춘 다음에 투입을 하는 편입니다. 네, 2, 4형 같은 경우에는 또 0, 1 코딩이 아니라 0, 3 코딩 이런 건 좀 해석이 이상해지기도 하잖아요. 자, 아무튼 네, 이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능형회계 정리해볼까요? 자, 능형회계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로스 펑션에 L2 벌점을 추가함. L2 벌점을 추가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적합된 개수가 조금 0쪽으로 가까워져. 자, 그럼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추정된 개수나 아니면 예측된 y 값의 y 햇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게 기대하는 효과야. 대신 주의할 점은 인입되는 변수의 스케일링에 따라서 적합 개수와 예측 결과가 모두 변해. 그러니까 스케일링부터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것 중에서 가장 애매한 데가 어딥니까? 제 생각에는 축소 추정하면 대체 뭐가 좋아지는 거야? 그쪽이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분산이 정말 작아진다고요? 어떻게? 좀 불명확하죠?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음에 다다음 6.3 중단월에서는 조금 더 이론적인 직관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시뮬레이션 결과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L2 발점을 추가하면 그냥 나이브한 최소 제곱 기반의 예측의 성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키는 편형 분산의 상충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벌점을 줌으로써 강제로 편향을 올려주는 효과를 좀 주거든요. 강제로 어떻게 편향을 올려주냐? 람다가 커지면은 일단 추정량 자체가 좀 0쪽으로 작아진다. 그거 자체가 편향이기도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은 람다가 커지면은 모형 복잡성이 낮아져서, 이건 19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분산이 작아지고 편향이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편향이 커지고 부수 효과로 분산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에서는 전산 실험을 하나 보여줬어요. 자, 샘플 사이즈가 50이고 대신 변수 개수가 거의 샘플 사이즈에 필적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의 적합의 불안정성이 되게 큽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축소 추정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보시죠. 자,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니까 데이터셋을 트레인셋과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 자체를 여러 번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여러 번 생성할 수 있으니까 트레이닝된 핏의 베리언스나 아니면 바이어스 같은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도 추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생성한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민스퀘어드 에러를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하시죠? 민스퀘어드 에러는 바이어스 더하기 베리언스 더하기 이리듀서블 에러. 자, 그래서 세 가지 곡선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가 베리언스가 이게 베리언스군요. 그다음에 이게 바이어스, 이게 MS입니다. 이 둘을 더해서 이리듀서블 에러까지 더하면은 M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람다가 0일 때는 그 테스트 MSE가 밸리데이션 셋에서 잰 테스트 MSE가 컸는데, 자, 그래서 그때는 바이어스가 되게 적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컸고요. 자, 근데 람다를 키울수록 이렇게 여기 가로축을 그 상대적인 슈링키지의 그 크기로 봤을 때는, 자, 람다가 0일 때서 축소를 크게 할수록 점점점 그 베리언스가 줄고 대신 바이어스가 커지고요. 대충 그 둘의 짬뽕인 그 둘의 합인 MSE는 적당히 람다가 너무 작아지지 않는 지점에서 편향이 너무 커지지 않는 지점에서 적당히 최소값이 찾아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소를 마냥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한 축소는 적당히 편향을 만들면서 베리언스를 낮춰줘가지고 전반 크게 봤을 때는 테스트 MSE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예측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규제가 주는 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람다가 좋은지는 미리 찾는 건 못하죠. 최적의 람다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K 최근접 이웃에서 가장 좋은 그 이웃 K는1, K는 2, K는 3를 찾듯이 최적의 람다도 우리가 검증 세트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그 밸리데이션 셋 MSE를 계산을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셋 MSE가 가장 낮은 녀석을 우리의 그 최적의 람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지 리그레션 능형 회귀 돌려봤습니다. 자, 최소 제곱에다가 L2 벌점을 붙인 게 포인트입니다. 벌점을 붙여서 베타의 적합값을 0쪽으로 축소시키고요. 축소시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적합된 개수는 포함해서 적합된 개수의 그 개수 기반의 예측값도 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편향이 커짐으로써 우리가 얻는 부수 효과는 베리언스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둘의 조합, 거기다 이리듀스블 에러를 더한 그 테스트 MSE의 추정량이 대충 적당한 람다에 대해서는 그냥 람다가 제로일 때보단 더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능형 얘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라쏘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